네,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보시죠. 65세 여성분이신데요. 상체 쪽에 땀이 납니다. 10년간 갱년기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이시고요. 작년에는 약 복용을 잠시 끊고 상체에 땀이 많았다고 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이렇게 땀과 열, 안면 홍조, 전반적으로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으신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약은 복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약은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은 계속 있으신 거고요. 예, 네, 열감이 알겠습니다. 많고 땀이 네. 많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호르몬제 드시기 전에 증상도 지금 증상이랑 비슷하신가요? 예, 2004년도에 그 갱년기 장애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예. 이제 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하고서 이제 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안 예. 먹으면 막 더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다 한 10년 먹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몇 번 끊으려고 하다가니 못 끊고 그냥 먹다 작년에는 끊었거든요. 예. 그거 먹으면 이제 뭐 유방암도 있을 수 있고 안 좋다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냥 지내긴 하는데 좀 삶의 질이 나빠요. 아. 땀도 많이 나고. 예. 그 전에도 열은 좀 많으신 편이셨나요? 아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안 갱년기 장애 오기 전에는. 근데 갱년기 오시고 이제 열이 위로 뜨는 증상이 계속 생기시고요. 근데 발은 시렸고 예. 상의 뭐 얼굴이나 머리로는 땀도 나고 열도 안면 홍조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열이 위로 떠서 그런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 갱년기 장애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갱년기 장애를 이제 자율신경 장애의 어떤 그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갱년기 장애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건물에 이제 오래되고 노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네. 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가 울린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는데도 경보기가 안 울린다든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사람 몸도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시면 그런 이제 어떤 기계로 말하면 센서 같은 게 정상 작동을 안 하는 증상이 이제 갱년기 장애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증상이 생기시는 겁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의지대로 되는데 뭐 소화를 시킨다든지 뭐 땀이 난다든지 몸을 조절해 준다는 거는 이제 그 신체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조절하게 되시는데요.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기능을 이제 잃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갱년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이제 억지로 이제 그거를 이제 돌려주고 계셨던 건데 이제 지금 이제 끊으신 상태에서 중요하신 거는 그 몸이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 적응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이 적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상열감이라든지 땀이 많이 나시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 맥하고 이제 복진이라든지 각종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으로 이제 그 상열된 기를 내려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기시켜주는 뭐 족삼리라든지 여성질환에 효과가 좋은 이제 삼문교라든지 이런 혈자리를 통해서 기를 좀 내려줄 수 있으시고요. 이게 이제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몸을 좀 이제 보혈시켜주고 이제 열을 꺼주는 그런 이제 한약 치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증상의 어떤 이제 그 검사를 받으시고 그거에 맞는 이제 이런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예. 네. 저기 우리 여자 형제가 많은데요. 예.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요. 그 갱년기 장애가 심해요. 이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침도 맞았어요. 1년 정도 그때는 그러면 갱년기 호르몬 약을 끊으시고 드신 건가요? 네, 근데 별로 그렇게 좋다고. 아, 한약 치료는 따로 안 받으시고요. 예, 한약은 안 먹고 침은 맞았어요. 아, 그 근데 경우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으로 이제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저도 이제 침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만으로 힘드시고요. 이제 약으로 체질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이제 몸을 좀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한약을 먹어야 되겠네요. 네, 네. 저희가 안상훈 네. 원장님한테도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 위쪽으로 땀 나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하고 손발은 따뜻한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원래 이제 몸 안에 있는 열들이 이렇게 위로 뜨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근데 여성 호르몬제는 사실은 그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FDA에서도 최단 시간 안에 최소량만 복용을 하게끔 하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면 상체 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식혀주는 좀 찬약들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 황련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 상처에 열을 꺼주는 약들을 쓰고요. 또 그 설진을 해서 만약에 백태가 많이 껴있는 상태라면은 그 위장의 열을 꺼주기 위해서 뭐 석고라든지 활석 같은 주로 이제 차가운 약들을 많이 써서 이 상체에 몰려 있는 뜨거운 열기나 화기들을 좀 이렇게 식혀주는 그런 처방들을 쓰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엔 침 치료만 갖고 별로 이렇게 좋은 어떤 그 호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치료용 한약들은 그렇게 뭐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그런 그 상체 열을 꺼주는 한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면서요. 맵고 짜고 자극성 있는 음식은 가능하면 좀 피하시고 식사 자체를 야채나 과일이나 해산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네. 두 분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꼭 치료 받아보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상담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안상훈 원장님. 이 지금 두 분 원장님께서 상체에 땀이 나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 한방 치료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갱년기가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는 이 호르몬 조절 능력이 약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좀 맞을 때 이제 적응이 될 때까지 복용을 하고 후에 중단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거는 이게 중단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 자체가 좀 약하게 오시는 분들은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몸에서 적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갱년기가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체로 열이 올라가고 땀이 나고 땀이 식으면서 오한이 오고 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갱년기 증상인데 사실은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장기 복용했을 때 유방암과 자궁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제한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약만 처방을 하게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이 한약들 중에서 그런 여성 호르몬을 보충을 시켜주거나 몸에 보혈시켜주거나 또는 상체로 떠오르는 열을 갖다 식혀주는 다양한 한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병행을 해서 이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지실 수 있고 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기간 자체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작용을 줄이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